아침 9시 무렵 오래된 빌라촌 골목길은 늘 그렇듯 잔잔했다. 겨울 끝자락에 찬 공기가 기와 사이를 스치고 햇빛은 이웃집 베란다 난간에 조심스레 내려앉았다. 이 골목에서 가장 먼저 사람들을 깨우는 건 새소리도 아니고 빵 굽는 냄새도 아니었다. 그건 바로 정만수 기사님의 안녕하세요 라는 힘찬 인사였다. 정 기사님은 55세, 살짝 굽은 어깨와 늘어난 작업복, 손등엔 물건을 나르며 남은 작은 상처들이 가득했지만 그의 표정만큼은 항상 밝았다. 동네 사람들은 그를 우리 골목의 작은 햇빛이라 불렀다. 1층에 사는 경자 할머니는 정 기사님이 골목에 들어오는 발자국 소리만 들어도 미리 문을 살짝 열어두곤 했다. 택배 때문만은 아니었다. 오늘은 또 무슨 재미난 얘기 들려주나? 하는 기대 때문이었다. 할머님, 여기 약 드시라고 주문하신 거요. 근데 이거 무거워요. 제가 부엌까지 들여드릴게요. 아이고, 무거운 걸 어째 미안하네. 에이 할머니가 뭐려. 저는 이런 거 들고 다니는 게 일이죠. 정 기사님은 늘 이렇게 말하며 기다란 상자를 번쩍 들고 부엌까지 가져다 놓았다. 경자 할머니는 매번 고맙다며 귤 한 봉지를 건넸다. 정 기사님은 그 귤을 들고 이건 제가 가족들하고 나눠 먹을게요. 감사합니다. 하고 환하게 웃었다. 그의 밝은 얼굴을 보면 어느 누구든 따라 웃게 되는 묘한 힘이 있었다. 2층에 사는 신혼부부 준호와 세연도 정 기사님을 볼 때마다 기분이 좋아졌다. 무거운 혼수품을 들여오던 날엔 정 기사님이 땀을 뻘뻘 흘리면서도 이런 건 신랑이 들면 안 됩니다. 신부님 앞에서 멋지게 보여야죠. 라며 농담을 던져 세연을 웃게 했다. 와 아저씨 진짜 천사세요. 준호가 말하면 정 기사님은 손살에 치며 천사는요. 저는 그냥 배달하는 사람입니다. 하고 수줍게 웃곤 했다. 그리고 3층 혼자 사는 박 할머니에게는 늘 작은 배려가 있었다. 할머니, 여긴 문턱이 높아서 넘어지면 안 돼요. 제가 택배는 아예 안쪽까지 넣어둘게요. 박 할머니는 그런 정 기사님이 우리 아들보다 낫다며 볼에 미소를 머금곤 했다. 정 기사님은 날씨가 좋든 나쁘든 비가 오든 눈이 오든 항상 같은 발걸음과 같은 미소로 골목을 돌아다녔다. 비 오는 날이면 젖은 작업복을 탈탈 털며 말하곤 했다. 오늘은 비가 와서 배송이 좀 늦어요. 그래도 젖은 택배는 없도록 잘 챙겼습니다. 그리고 천둥이 내리치던 밤에도 정 기사님은 우비를 뒤집어 쓰고 배달을 이어갔다. 그 모습을 베란다에서 본 2층 세연은 저분은 도대체 누가 챙겨주지? 하며 마음속으로 걱정하곤 했다. 아이들도 그를 좋아했다. 아저씨 왔다. 스티커 주세요. 정 기사님은 작은 가방을 열어 만화 캐릭터 스티커를 몇 장 꺼내 건네곤 했다. 오늘 숙제하면 한 장 더. 아이들은 그 말을 듣고 신나하며 집으로 뛰어갔다. 이 골목에서 정 기사님은 단순한 배송 기사가 아니었다. 사람들의 마음을 챙겨주는 사람, 이웃들의 일상을 부드럽게 연결해주는 사람, 힘든 날에 잠깐이나마 웃음을 주는 사람이었다. 하지만 이 평범하면서도 따뜻한 날들이 사람들에게 너무 익숙해진 이 모습이 얼마 지나지 않아 얼마나 소중한 것이었는지 깨닫게 될 줄은 아무도 몰랐다. 그날이 오기 전까진 말이다. 정만수 기사님이 보이지 않기 시작한 건 한 주 초입 따뜻한 바람이 잠시 스치던 화요일 아침이었다. 골목길에 햇빛이 천천히 내려앉고 이웃들이 하나둘씩 현관문을 열어 쓰레기 봉투를 들고 나오는 시간. 평소라면 이쯤에서 정 기사님의 경쾌한 발소리와 좋은 아침입니다
라는 인사가 들릴 터였다. 그런데 그날은 골목이 이상하리만큼 조용했다. 경자 할머니는 쓰레기를 버리다 문득 고개를 들어 골목 끝을 바라보았다. 이상하네, 오늘은 안 오려나? 할머니는 습관처럼 문 앞에 놓일 약 봉투를 떠올렸고 어제는 주문을 안 했다는 사실이 뒤늦게 생각났다. 그러자 스스로 그렇겠지 뭐하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왠지 마음 한켠이 허전했다. 반나절 뒤 2층 신혼부부 세연이 남편에게 말했다. 여보, 택배 왔는데 아는 분이 아닌데? 응? 새로운 분이 오셨나 보네. 남편 준호는 무심히 말했지만 세연은 문을 닫고도 계속 신경이 쓰였다. 문 앞에 놓인 상자는 분명 전달되었지만 그 상자와 함께 늘 들리던 친근한 인사. 비 오는 날 미끄러우니까 조심하세요. 그 말이 없다는 게 묘하게 섭섭했다. 곧이어 3층 박 할머니도 택배 소리에 문을 열었다가 어이쿠 누구여? 하며 깜짝 놀랐다. 전혀 본 적 없는 젊은 기사였다. 예의 바르게 인사하긴 했지만 어딘가 어색하고 무뚝뚝해 보였다. 박 할머니는 다급히 물었다. 그 원래 오던 만수 아저씨는? 그분 오늘은 안 오셨나? 젊은 기사는 어딘가 당황한 듯 살짝 멈칫하더니 대답했다. 아, 그분은 지금 담당 구역이 바뀌어서요. 말끝이 조금 흐렸다. 할머니는 가슴 한 곳이 쿡 하고 내려앉는 느낌이었다. 그래, 이사 가셨나? 아니면 다른 데로 가셨나? 할머니는 문을 닫으며 혼잣말을 반복했다. 문고리를 잡고 있던 손이 약간 떨렸다. 그날 저녁 이웃들은 우연히 1층 주차장에서 마주쳤다. 경자 할머니와 세연, 그리고 박 할머니까지. 서로의 얼굴만 봐도 누구나 똑같은 말을 하려 한다는 걸 알 수 있었다. 혹시 요즘 만수 아저씨 못 봤죠? 세연이 먼저 물었다. 그래, 오늘 오신 분은 처음 보는 사람이던데? 준호가 덧붙였다. 경자 할머니는 괜히 마음이 불안해져 목소리를 낮추었다. 근데 그 젊은 기사한테 물어보니 만수 아저씨 구역이 바뀌었다고 하던데 그 말이 좀 이상하지 않나? 세연이 고개를 갸웃했다. 맞아요. 저도 들었는데 정말 바뀐 게 맞을까요? 그 아저씨가 이 골목을 얼마나 오래 하셨는데. 사람들은 속삭이며 서로의 얼굴을 바라봤다. 평소에는 신경 쓰지 않았던 작은 변화가 그날따라 유난히 크게 느껴졌다. 특히 박 할머니는 정 기사님이 건네주던 작은 배려들을 떠올리다가 갑자기 허전함이 몰려왔다. 그 사람은 말이야. 내가 힘들어하는 거 한 번에 알아보고 문 안쪽까지 넣어주고 그랬는데 어디 아픈 건 아니겠지. 박 할머니의 떨리는 말에 사람들은 잠시 침묵했다. 그 무렵 동네 단체 카톡방에는 서로 비슷한 메시지가 올라오기 시작했다. 그 친절하신 분 요즘 왜 안 오십니까? 혹시 다른 동네 가셨나요? 문 앞에서 항상 인사하던 그분 맞죠? 옛날부터 여기 담당이셨던 분 아닌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누군가 올린 메시지가 사람들의 마음을 더 철렁하게 만들었다. 혹시 아시는 분 있어요? 요새 택배 기사님들 많이 힘들다고 하던데 혹시 그분도. 사람들은 대답을 하지 못했다. 말은 없었지만 모두 같은 우려를 품고 있었다. 혹시 몸이 안 좋으신 건 아닐까? 정 기사님이 사라진 지 겨우 며칠. 그런데 골목은 이미 누군가 한 사람 빠진 것만으로 기운이 눅눅하게 가라앉아 있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정 기사님은 보이지 않았다. 이웃들은 문 앞에 놓인 택배 상자보다 그 상자를 놓고 가던 그의 따뜻한 목소리가 훨씬 그리웠다. 그리고 이 조용한 공백이 곧 동네 전체를 움직이게 될 줄은
아무도 몰랐다. 정만수 기사님이 보이지 않은 지 어느덧 닷새째 되던 날이었다. 이웃들은 서로 눈만 마주쳐도 같은 이야기를 꺼냈다. 오늘도 안 보이시네. 기분이 허하네. 밥은 잘 드시는지. 골목길은 마치 중요한 사람이 빠져나간 것처럼 어딘지 모르게 축 처져 있었다. 그날 오후 3층 박 할머니는 문 앞에 두었던 작은 장바구니를 보며 혼잣말을 했다. 이걸 좀 드리려고 했는데 이 어르신은 어디 가셨나? 장바구니엔 할머니가 직접 삶은 고구마와 마트에서 사온 따끈한 호빵이 들어 있었다. 평소처럼 기사님이 오면 이거 하나 먹고 가요 할 생각이었지만 그날도 인기척은 없었다. 박 할머니는 답답한 마음에 현관문을 열고 아래층으로 내려갔다. 2층에서 세연이 문을 닫다가 할머니를 발견했다. 어머 할머니, 어디 가세요? 아이고, 그냥 그 기사 양반이 안 보여서 말이야. 혹시 소식 들은 거 없니? 세연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저도 궁금해서 오늘 오신 기사님한테 한번 물어보려고요. 마침 그때 현관 앞에 누군가 그림자를 드리웠다. 문이 열리며 며칠째 골목을 오가던 새로운 젊은 기사가 모습을 드러냈다. 세연과 할머니는 순간적으로 눈빛을 교환했다. 지금 묻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분위기였다. 세연이 용기를 내 물었다. 저 실례지만요. 원래 이 지역 담당하시던 정만수 기사님은 혹시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며칠째 안 보이셔서요. 젊은 기사는 잠시 눈을 내리깔고 말문을 닫았다. 마치 말을 고르고 있는 듯한 표정이었다. 박 할머니가 다가가 조금 떨리는 목소리로 다시 물었다. 혹시 어디 편찮으신 건 아니지? 그분이 얼마나 밝고 친절한 분이었는지 우린 다 알고 있어. 근데 며칠째 소식이 없으니 걱정이 되어서 그래. 젊은 기사는 이마를 한번 훔친 뒤 조용히 입을 열었다. 사실 그분 며칠 전에 배송 중에 쓰러지셨어요. 순간 현관 앞 공기가 얼어붙었다. 세연은 숨을 삼켰다. 박 할머니의 손에서 장바구니가 살짝 흔들려 호빵이 하나 바닥으로 굴러 떨어졌다. 경자 할머니까지 내려와 이 상황을 듣고는 입을 틀어막았다. 젊은 기사는 사람들의 표정을 보며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갔다. 요즘 일이 너무 많았던 것 같아요. 새벽부터 밤까지 배달하시다가 갑자기 다리가 풀리고 정신을 잃으셨대요. 그래서 병원에서 좀 쉬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항상 밝은 얼굴, 힘든 내색도 없던 정 기사님이 그렇게 쓰러졌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박 할머니가 가까스로 입을 열었다. 아이고, 그 착한 사람이 몸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왜 우리한테 말도 안 하고. 세연도 눈시울이 빨개져 남편을 바라보았다. 여보, 그 아저씨 항상 계단 뛰어다니고 비 오는 날에도 젖은 박스라도 조심하라고 챙기고. 근데 그게 다 무리였나 봐. 경자 할머니도 목소리를 떨며 말했다. 아이고, 그런 사람은 누가 좀 챙겨줬어야지. 혼자서 저렇게 고생을 하다니. 이웃들은 흩어져 서 있다가 한 명, 두 명씩 서로의 눈을 바라봤다. 그 눈 속엔 미안함, 걱정, 안타까움이 모두 담겨 있었다. 세연이 갑자기 말했다. 우리 뭐라도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박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그 사람 우리 골목에 얼마나 잘해줬는데 그냥 이렇게 있을 수는 없지. 경자 할머니도 작은 목소리로 보탰다. 선물이라도 좀 모아볼까? 어른들끼리만 하는 게 아니라 아이들도 편지 하나씩 쓰면 얼마나 좋아하겠어. 이 말에 사람들 표정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다.
어둡고 무겁던 분위기에 작은 불빛이 켜진 것처럼 희미한 따뜻함이 번져갔다. 세연이 말했다. 그래요. 우리가 먼저 움직여봐요. 그분한테도 이 동네가 그리운 곳이라는 걸 알려드려야죠. 그날 골목길에는 정 기사님을 향한 걱정과 그리움이 눈에 보일 정도로 흘렀다. 그리고 조용하지만 단단한 결심이 사람들 마음속에 자리 잡기 시작했다.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건 지금부터라도 그분에게 마음을 전하는 것뿐이다. 바로 그날 밤부터 동네엔 작은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 그 변화는 곧 큰 기적이 되어 돌아오게 된다. 정만수 기사님이 쓰러졌다는 소식은 마치 바람을 타듯 골목 전체로 퍼져나갔다. 평소 같으면 세탁기 돌아가는 소리, 아이들 뛰노는 소리, 슈퍼 아저씨가 상자를 싸는 소리로 분주했을 골목이 그날만큼은 이상하게 조용했다. 사람들은 집 안에서라도 무언가 가슴 한쪽이 텅하고 비어버린 듯한 묘한 허전함을 느끼고 있었다. 그러던 오후 2층 세연이 먼저 움직였다. 그녀는 현관 앞에 놓인 작은 상자를 들고 밥을 짓던 준호에게 말했다. 여보, 나 오늘 편지 하나 쓰려고 해. 정 기사님께 마음이라도 전하고 싶어서. 준호는 놀라지 않았다. 아내의 표정만 봐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다. 그래, 나도 같이 쓸게. 우리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이웃들도 하면 좋겠다. 세연은 그 말에 힘을 얻었다. 종이를 꺼내 앉아 조심스레 펜을 들었다. 정 기사님께 항상 밝은 인사로 저희 하루를 따뜻하게 만들어주셔서 정말 고마웠습니다. 빨리 회복하시고 다시 골목에서 뵐 수 있길 바랍니다. 짧은 글이었지만 자꾸만 눈가가 시큰해져 몇 번이나 펜을 멈춰야 했다. 그 시각 1층 경자 할머니 역시 작은 쇼핑백을 들고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다. 쇼핑백 안엔 막 삶은 달걀 6개와 할머니가 직접 담근 유자청 한 병이 들어 있었다. 이걸 드리면 좀 힘이 나시겠지. 할머니는 거실에서 랩을 덧씌우며 혼잣말했다. 평소라면 괜찮다며 손사래를 칠 정 기사님의 쑥스러운 표정이 떠올랐다. 에고, 사람 좋은 게 탈이여. 할머니는 한숨을 쉬며 쇼핑백 손잡이를 꼭 쥐었다. 3층 박 할머니는 손바느질하던 목도리를 내려놓고 작은 상자 하나를 가져왔다. 그 안엔 남은 김장 김치를 조금 담은 통과 할머니가 아끼던 손난로가 들어 있었다. 이거 손 시려우셨을 텐데. 박 할머니의 목소리는 금방이라도 울 것 같았다. 정 기사님이 말없이 건네던 따뜻한 배려들이 할머니 가슴 속에 남아 있었다. 그러니 내가 그냥 있을 수가 있나? 그녀는 조심스럽게 상자를 닫았다. 저녁이 되자 1명, 2명, 이웃들이 1층 경자 할머니 집 앞으로 모여들었다. 세연은 편지를 봉투에 넣어 가지고 왔고 준호는 편의점에서 작은 영양 드링크를 사왔다. 3층 박 할머니는 김치통을, 맞은편에 사는 아저씨는 따끈한 수건 세트를 들고 내려왔다. 아이들도 빠지지 않았다. 엄마, 아저씨한테 그림 그려줄래? 저는 스티커 모아놨어요. 이거 줄래요? 색연필로 그린 웃는 얼굴, 하트, 힘내세요. 라고 쓰인 종이들이 경자 할머니의 거실 테이블 위로 하나씩 쌓여갔다. 사람들은 조심스럽게 둘러앉았다. 서로 처음 말을 섞는 주민들도 있었지만 이 순간만큼은 오직 정 기사님 한 사람 때문에 자연스럽게 마음이 이어지고 있었다. 경자 할머니가 말했다. 우리 이걸 그냥 택배로 보내버릴까? 아니면 직접 병원에 갈까? 세연이 조심스레 말했다. 아저씨가 부담스러워 하실 수도 있으니까.
일단은 택배로 보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편지도 많이 들어있으니까 기운이 좀 나실 거예요. 준호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병원 주소 알아보고 보내면 됩니다. 제가 내일 맡을게요. 박 할머니는 손을 꼭 모으며 말했다. 저분이 우리 동네에 얼마나 따뜻하게 대해주셨는데 우린 이것밖에 못 해드리는구먼. 세연이 할머니 손을 잡으며 말했다. 아니요, 할머니. 이게 얼마나 큰 힘이 되겠어요. 아저씨는 혼자서 버티고 계셨을 테니까. 조용하면서도 따뜻한 공기가 경자 할머니의 집안에 가득 흘렀다. 선물 꾸러미는 금세 가득 찼다. 편지 봉투 20개, 아이들 그림, 유자청, 김치, 따뜻한 수건과 양말, 소화 잘 되는 간식 몇 가지, 그리고 간절한 마음들. 이건 꼭 전달해야지. 경자 할머니가 상자를 닫으며 말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사람들은 모두 같은 생각을 품었다. 우리가 한 사람을 이렇게 그리워하고 있었다는 걸 오늘이 되어서야 알았다. 그날 밤 골목길 가로등 아래에는 언뜻 보기엔 평범한 상자 하나가 놓여 있었지만 그 속에는 동네 사람들이 오랫동안 말하지 못했던 고마움과 정이 가득 담겨 있었다. 그리고 그 작은 상자는 생각보다 훨씬 큰 기적을 불러오게 된다. 병원의 창밖에는 흐릿한 비가 내리고 있었다. 창문을 두드리는 빗방울 소리가 조용한 병실 가득 아련하게 퍼졌다. 정만수 기사님은 침대에 반쯤 기대 앉은 채 작은 창문 너머 흐린 하늘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며칠째 링거 바늘이 꽂힌 손등은 예전보다 더 여위어 보였다. 굳은 살은 여전했지만 그 굳은 살이 붙어있던 힘은 이미 많이 빠져나간 뒤였다. 에휴, 내가 이렇게 누워있을 줄이야. 그는 한숨을 내쉬었다. 평생 일을 멈춰본 적이 없어. 침대에 누워있는 것조차 어색했고 무엇보다 마음 한구석이 텅 빈 것처럼 허전했다. 많이 힘드셨죠? 당분간은 꼭 쉬셔야 해요. 간호사가 웃으며 말하고 나갔지만 정 기사님의 얼굴에는 쉽게 사라지지 않는 깊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그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나 같은 사람이 쉬어도 되나? 그 순간 병실 문이 살짝 열렸다. 정만수님, 택배 하나 도착했습니다. 간호사가 놀란 듯 한 상자를 들고 들어왔다. 상자는 생각보다 컸고 위에는 큼지막한 펜으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정 기사님, 힘내세요. 백일동 이웃들. 정 기사님은 눈을 크게 뜨고 천천히 상자를 바라보았다. 이웃들, 상자를 침대 위에 올려놓자 그는 조심스럽게 테이프를 뜯었다. 손이 살짝 떨렸다. 상자를 열자 따뜻한 냄새가 먼저 퍼졌다. 삶은 달걀, 유자청, 김치, 아이 양말, 핫팩, 간식, 그리고 손편지들이 보였다. 위에는 작은 그림들이 몇 장 놓여 있었다. 아저씨 힘내세요. 빨리 나와서 우리랑 인사해요. 아저씨가 오면 기분 좋아요. 어설픈 글씨와 삐뚤빼뚤한 하트들. 정 기사님은 그 종이를 들고 한참 동안 말을 잃었다. 그의 입술이 떨렸다. 애들 그림인가. 그리고 편지 한 통을 집어들었다. 세연의 정갈한 글씨였다. 아저씨께 저희 부부는 늘 아저씨 덕분에 하루가 더 따뜻했습니다. 당신의 친절은 그냥 스쳐 지나간 인사가 아니라 우리 가족을 지켜준 햇빛과도 같았습니다. 부디 무리하지 마시고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골목에서 뵐 수 있길 바랍니다. 정 기사님의 시야가 천천히 흔들렸다. 그는 편지를 쥔 채 입술을 꾹 깨물었다. 내가 이런 대접을 받을 만큼 괜찮은 사람이었나? 그동안 그는 마음속에 이런 생각을 자주 품곤 했다.
나는 별거 아닌 사람이야. 사람들이 날 기억이나 할까? 그저 집 나르는 사람이겠지. 매일 비를 맞아도 눈이 쌓여도 힘들다는 말 한마디 못했던 이유도 누구도 나를 신경 쓰지 않을 거야. 라는 오래된 외로움 때문이었다. 그런데 지금 자신 앞에는 10명도 넘는 이웃들의 이름이 적힌 편지들이 가득했다. 박할머니가 쓴 편지를 펼쳤다. 만수 양반, 당신이 내 문턱을 넘을 때마다 내 가슴은 따뜻했소. 쓰러졌다 했다는 소식에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알았지. 얼른 나와서 우리 다시 얼굴 보세. 정 기사님의 시야가 흐려졌다. 그리고 마지막 한 통을 확실하게 잡을 수 없을 만큼 손이 떨렸다. 경자 할머니의 편지였다. 내가 늙어서 힘들 때마다 내 손 잡아주던 사람은 자네뿐이었네. 자네가 골목에서 사라진 며칠이 나는 너무 허전했소. 우리 동네 사람들 모두 자네를 기다리고 있네. 꼭 다시 와주게. 그는 그 자리에서 더 이상 버티지 못했다. 눈물이 뚝 조용히 상자 위로 떨어졌다. 한 방울, 두 방울. 그리고 그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오랫동안 흐느꼈다. 그가 마지막으로 눈물을 흘린 게 언제였던가 기억도 나지 않았다. 내가 정말 필요한 사람이었구나. 그 말이 입 밖으로 떨어지는 순간 오랫동안 눌러왔던 슬픔과 외로움 그리고 고마움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다. 그가 울고 있는 모습을 보던 간호사는 조용히 말해주었다. 정말 많은 분이 기사님을 좋아하셨어요. 이 정도로 선물이 오는 건 거의 본 적 없어요. 정 기사님은 고개를 들어 상자 속 반짝이는 유자청과 과일들, 아이들의 그림들을 바라보았다. 작은 상자 안에 담긴 건 음식이나 선물이 아니었다. 그건 그동안 자신이 뿌려왔던 작은 친절들이 돌아와 준 날이었다. 그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나도 그 골목이 그립네. 그리고 그날 밤 정 기사님의 마음은 오랜만에 따뜻한 온기로 채워졌다. 이웃들이 선물 상자를 보낸 지 보름쯤 지나던 어느 날이었다. 봄 기운이 살짝 감도는 아침, 골목길에 오랜만에 생기가 돌기 시작했다. 경자 할머니는 평소보다 일찍 현관문을 열어 고개를 빼꼼 내밀었다. 오늘은 혹시 오시려나? 이른 시간인데도 마치 누군가를 기다리는 사람처럼 현관 앞을 서성였다. 2층 세연도 학교 가는 조카를 배웅한 뒤 괜히 계단 난간을 닦으며 평소 안 하던 행동을 하고 있었다. 남편 준호가 놀라며 말했다. 여보, 뭐 이렇게 분주해? 세연은 쑥스레 웃었다. 아니 그냥 혹시 오실까 해서. 그러자 준호도 혹은 자신도 모르게 현관문을 자꾸 바라보았다. 3층 박 할머니는 아침부터 목도리를 둘러매고 방문을 열어젖혔다. 아이고, 오늘 왜 이리 마음이 불안하냐? 그 양반 얼굴만 한번 보면 속이 풀릴 텐데. 골목은 평소보다 조금 더 밝았고 사람들의 마음은 어딘가 기대감이 가득했다. 그리고 마침내 멀리서 들려오는 익숙한 발소리, 달그락 달그락, 손수레가 굴러오는 소리, 그리고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그 목소리, 그 웃음, 그 힘찬 억양. 사람들은 동시에 고개를 들었다. 정만수 기사님이 작업복은 여전히 낡았지만 표정만큼은 더 환해진 얼굴로 골목 입구에 서 있었다. 순간 박 할머니가 가장 먼저 울음을 터뜨렸다. 오메오메 진짜 오셨네. 만수 양반. 아이고 세상에나. 할머니는 계단도 잊고 두 손을 흔들며 달려 내려갔다. 세연도 놀라 손으로 입을 가렸고 경자 할머니는 쪼그려 앉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정 기사님은 머쓱하게 웃으며 말했다. 제가 이렇게 환영받을 사람인지 몰랐습니다. 덕분에 금방 일어났어요. 박 할머니가 손을 꼭 잡았다. 참말로 얼마나 걱정했는지 알아요? 우리 동네가 몇 날 며칠 침울했다니까. 정 기사님은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뭉클해졌다. 제가 여러분이 보내주신 선물 상자 보고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그 마음이 있어서 다시 일어설 수 있었어요. 이웃들이 하나둘 모여들었다. 세연이 다가와 말했다. 기사님 다시 뵙게 돼서 정말 너무 기뻐요. 정 기사님은 고개를 깊이 숙였다. 제가 이렇게 돌아올 수 있는 건 여러분 덕분입니다. 평생 받은 친절보다 이번에 받은 마음이 더 큽니다. 그때 아이들이 우르르 몰려오며 외쳤다. 아저씨, 건강해진 거예요? 우리가 그린 그림 봤어요? 다시는 아프지 마요. 정 기사님은 아이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웃었다. 그림 봤지. 그거 보고 얼마나 힘이 났는지 몰라. 아이들이 두 손을 들고 환호했다. 예. 골목이 웃음으로 가득 찼다. 그 모습을 본 주민들은 입모양만으로도 서로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다. 이 사람이 우리 동네의 진짜 가족이구나. 정 기사님은 손수레를 다시 잡으며 말했다. 저 오늘 배송할 물건이 조금 있지만 무리하지 않고 천천히 할게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러자 경자 할머니가 말했다. 아이고, 무슨 천천히야. 오늘은 일하지 말고 그냥 인사만 하고 가. 사람들이 웃음바다가 되었다. 세연이 덧붙였다. 정말이에요. 오늘은 골목에 돌아온 날이니까 쉬는 날로 하세요. 맞아요. 아이들도 따라 외쳤다. 정 기사님은 부끄러워하며 뒤통수를 긁었다. 아이고, 제가 이런 대접을 받아도 될까요? 그러자 박 할머니가 단호하게 말했다. 그려, 우리한테도 이렇게 잘해줬잖아요. 오늘은 우리가 보답하는 날이요. 정 기사님은 그 말을 듣고 잠시 말을 잃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는 절대 혼자서 무리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이 있다는 걸 이제 정말 알았으니까요. 그 순간 햇빛이 골목길을 가득 채우며 사람들의 얼굴을 밝혀주었다. 정 기사님은 마치 집에 돌아온 사람처럼 천천히 골목을 걸어 들어갔다. 이웃들은 그를 바라보며 따뜻하게 손을 흔들었다. 그 길을 걸으며 정 기사님은 문득 병실에서 했던 말을 떠올렸다. 나도 그 골목이 그립네. 이제 그는 더 이상 그리워할 필요가 없었다. 골목은 그를 기다리고 있었고 그는 다시 그 골목의 사람이 되었으니까. 정만수 기사님이 골목으로 돌아온 뒤 며칠 동안 동네는 이상하리만큼 활기를 띠었다. 아침이면 경자 할머니가 베란다 창문 너머로 손을 흔들고 박 할머니는 복도에서 기다렸다가 작은 사탕 하나라도 쥐어주었다. 아이들은 정 기사님이 손수레를 끌고 나타나면 아저씨 왔다 외치며 달려나왔다. 마치 오래전 잃어버린 풍경이 다시 제자리로 돌아온 듯한 느낌이었다. 하지만 가장 크게 달라진 건 정 기사님의 마음이었다. 그는 더 이상 나는 그냥 집 나르는 사람일 뿐 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다. 그날 병실에서 수십 통의 편지와 선물을 받았던 순간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게 자신에게 닿는지 비로소 알게 되었기 때문이었다. 그는 스스로에게 약속했다. 이제는 나 혼자 고생하는 것처럼 굴지 말자. 이 골목 사람들은 나를 진심으로 생각해주는 분들이니까. 그 다짐이 생긴 뒤부터 정 기사님의 걸음도 가벼워졌다. 어느 날 아침
그는 평소처럼 골목 입구를 지나며 손수레를 끌고 들어왔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평소 인사 정도만 하던 맞은편 오피스텔 사람들까지 먼저 다가와 인사를 건넨 것이다. 기사님, 건강 괜찮으세요? 아프지 마세요. 요즘 기사님 보니 저희도 마음이 편해요. 정 기사님은 쑥스러워하며 고개를 숙였다. 예, 이제는 정말 괜찮습니다. 여러분 덕분에요. 이웃들의 마음은 그날 이후 끈처럼 서로 이어지기 시작했다. 세영과 준호는 퇴근길에 기사님을 보면 혹시 무거우면 저희가 좀 도와드릴게요 하고 말했고, 아이들은 택배 상자를 옮기는 걸 장난삼아 도왔다. 초등학생 지호는 상자를 들고 가며 말했다. 아저씨, 나 크면 택배맨 할 거예요. 아저씨처럼 사람들 웃게 해주는 사람 되고 싶어. 그 말에 정 기사님은 목이 메어 잠시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기만 했다. 그래, 그게 제일 멋진 사람이란다. 며칠 뒤 경자 할머니는 뜨거운 유자차를 들고 복도로 나오며 말했다. 만수 양반, 잠깐 쉬어가. 일도 좋지만 사람이 먼저요. 그 말은 정 기사님에게 유난히 크게 울렸다. 예전 같으면 그는 괜찮습니다 하고 즉시 손을 흔들며 지나갔겠지만 이제는 다르다. 그는 조용히 웃으며 유자차를 받아들었다. 할머니 말씀이 맞죠? 제가 너무 고집이었나 봐요. 유자차 한 모금을 마시자 목을 타고 흐르는 따뜻함이 그의 가슴 깊은 곳까지 번졌다. 언젠가부터 이 골목은 단순히 근무지가 아니었다. 여기 있는 사람들은 그가 매일 만나고 스쳐 지나던 고객이 아니라 자신을 지켜주는 가족 같은 존재들이었다. 그리고 정 기사님도 누군가에게는 하루의 시작을 밝혀주는 골목의 작은 햇빛이었다. 저녁 시간이 되어 골목 가로등이 하나둘 켜질 때쯤 정 기사님은 빈 손수레를 밀며 천천히 골목을 올라갔다. 그의 그림자가 노란빛 아래 길게 늘어졌다. 문 앞에서 박 할머니가 말했다. 만수 양반, 오늘도 수고했어. 그려 일찍 들어가서 쉬어. 정 기사님은 고개 숙여 답했다. 네, 할머니도 좋은 밤 되세요. 그는 잠시 걸음을 멈추고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이 골목 냄새, 이웃들의 목소리, 따뜻한 시선들, 모두가 자신을 기다려주는 듯한 이 장소가 그에게는 그 어떤 위로보다 큰 힘이 되었다. 문득 그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다. 사람이 사람을 살리는 건 이런 순간이겠지. 다음 날 아침 정 기사님은 평소보다 더 밝은 목소리로 외쳤다.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건강하세요. 그 소리에 창문마다 하나둘 손이 흔들렸고 아이들은 스티커를 들고 뛰어나왔다. 골목은 어느 때보다 환하고 따뜻하고 단단했다. 그리고 사람들은 오래도록 기억하게 될 것이다. 누군가의 작은 친절이 얼마나 큰 기적을 만들 수 있는지를